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22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7월 22일 토요일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선생님이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작년 2월 28일 날 선생님은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약 38년 5개월의 교직 생활을 하고 정년 퇴직을 한 교사입니다. 자, 요즘 들어와서 참 여러 가지 학교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요, 사실은 얘기된 사건들입니다. 얘기된 사건들. 이게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계속 전개돼 왔습니다. 선생님도 현장에서 선생님도 작년까지만 해도 선생님도 교사였습니다. 퇴직하고서도 사실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를 했어요. 또 지금도 현재 기간제 교사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선생님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근데 퇴직해서 왜 교사를 또 하냐, 그 힘든 교사를 왜 하냐,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도 첫째는 선생님은 교직을 선택한 이유가 아이들이 좋아서 교직을 선택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현직 때 물론 어려움이 있었죠. 또 어떨 때 정말 지긋지긋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작년 2학기 때는 1학년 기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충, 어려움, 그런 걸 선생님이 몸소 체험했습니다. 올해도 선생님이 사실 기간제 교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5학년을 맡고 있습니다. 5학년을 맡고 있는데 지금도 선생님 어렵습니다. 근데 왜 하느냐? 선생님은 아이들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하고, 두 번째는 아직도 건강하니까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일을 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좀 더 자립하고 싶어서 기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이 다 복합돼 가지고 선생님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현역에 있을 때, 즉 퇴직하기 전에는 선생님도 우리나라 교육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하고 항상 느끼면서 생활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계속 큰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도 지난 한 10년 동안은 그렇게 생각하고 교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느냐? 자, 이게 학생 인권 조례가 발표되고 학생 인권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것이 또 부작용을 낳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죠. 그게 선생님이 알기로는 2011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학생 인권이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거기에 발맞춰서 교사의 인권, 교권도 같이 이렇게 보장해 줘야 되는데 교사의 인권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됐던 것 같아요. 학생 인권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교사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아이들 생활 지도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진짜 손과 발이 다 묶인 상태가 되는 경우가 쉽지 많습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조금만 학생한테 뭔가 교사가 언성을 높이고 큰 소리를 쳐도 이것은 아동학대로 문제시됩니다. 또 수업 중에 계속 떠들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벌을 주기 위해서 너 교실 뒤로 나가봐, 나가 있어 한다거나 어떤 벌을 주면 그것도 학부모가 물고 늘어지면 그것도 아동학대로 됩니다. 아동학대가 돼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이후로 뭐 일기장도 아이들 프라이버시에 침해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일기장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교사가 아주 정말 문제아들 반성문을 쓰게 하면 반성문도 또 문제, 이것도 아동학대로 또 문제시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요, 문제 있는 아이들 면담을 하려도 꼭 문을 열어놓고 해야 돼요. 네, 문을 열어놓고 하지 않으면 아동에게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학부모가 그걸 물고 늘어지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담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네, 왜? 문을 열어놓고 해야 되고, 근데 문을 열어놓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아이들에게 공개된 상태에서는 면담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네,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아이들한테 또 밝히지 않는 그런 것도, 밝히기 힘든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 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무슨 문을 열어놓고 그 면담을 합니까? 네. 또 그 이외에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선생님이 자기 보호 차원에서 뭔가 애들을 이렇게 좀 힘을 가해도 그것도 아동학대로 걸릴 수 있어요. 복도에서 막 뛰는 어린이들 선생님이 큰 소리 쳤다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면 또 그것도 아동학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인권은 굉장히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상보이제도 하지 말라 그래요. 실제 왜? 상보이제도 하면 아이들에게 그것도 뭐 위화감을 조성한다 그래요. 위화감. 네. 상보이 제도도 못해, 반성문도 못 써,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학부모들이 걸고 넘어지면 그거 가지고 자꾸 문제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문제를 하면 그것도 아동학대에 걸립니다. 교사들이 손과 발이 다 묶인 상태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때는. 자, 이런 상황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그건 아닙니다. 뭐든지 도를 넘으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든지 이게 항상 아무리 좋게 보이는 것도 너무 지나치면요, 아주 문제가 많이,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사의 인권도 그만큼, 학생의 인권만큼 소중한 겁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올바르 가르치고, 아이들 한두 명 가르치는 게 아니고 30명 정도의 인원을 담임을 하게 됩니다. 담임을 하거나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에게 어떤 자율권을 주지 않으면 교사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또 애들이 떠들어도, 또 애들이 공부 시간에 딴짓을 해도, 잠을 자도, 뭐 저는 초등학교에 있었지만 중학교 농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수학 시간에 듣는 애들이 별로 없대요. 뭐 딴짓하고 잠자고, 그래도 냅두는 거예요. 그건 교육이 아니고 교육 방임입니다. 방임. 냅두는 거. 왜? 뭐라 그러면 또 애들, 잠자는 애들 욱박지르면 선생님이 아이들 욱박질러 그 학생 학대했다고 또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냅두는 거죠, 뭐 선생님들이. 잘 테면 자고, 딴짓하려면 딴짓하고,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 나름대로 가르치고 듣는 애들 몇 명 안 돼요. 예.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벌써 그렇게 된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교사들도 막 나가는 애들, 그런 애들 공부 시간에 떠들어도 너희들 걔네들 마음도 우리가 아무리 떠들고 문제를 일으켜도 선생님은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걸 아는지, 애들들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실제 말을 안 듣고, 또 문제 애들한테 좀 조용히 하고 집중하라고 해도 아이들이 왜 저한테만 그래요? 쟤도 떠들었잖아요. 쟤도 떠들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나와요. 실제. 예. 요즘 애들 진짜 말 많습니다. 말이 되게 많아요. 뭐 잘못했다고 얘기해주면 그걸 시정하라고 하면 왜 저만 그래요? 저만 가지고 왜 그래요? 저 미워해요? 미워하세요? 뭐 그런 식으로 나와요. 요즘 애들은. 예. 쟤도 떠들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요즘 교사들이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나중에 화가 나서 좀 언성을 높이면 그것도 무슨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그런 상황에서 무슨 교육이 됩니까? 교육이라는 건요, 질서가,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데는 반드시 질서가 유지돼야 돼요.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무질서하고 제멋대로인 학생 2명을 내버려 두면요, 금세 2명이 4명이 돼요. 그건 이제 교사들이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 4명을 못 잡으면, 그 질서를 못 잡으면 4명이 8명이 돼요. 8명이 되면 교실 붕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업 안 돼요. 수업 안 되고 진짜 교실이 시쳇말로 개판이 됩니다. 개판. 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 질서를 잘 잡는 선생님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엄격해요. 지금 막 그런 선생님들 보면 진짜 카리스마로 때린다는 게 아니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 잘하는 선생님이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너무 학생 인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권이 보호가 잘 안 돼요. 뭐도 하지 말라. 상벌 제도도 하지 말라. 일기 검사도 하지 말라. 반성문도 쓰지 말라.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는 거, 물론 그 방법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그때 되게 그런 엄마들은 또 관심도 없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냥 학교에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죠.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죠. 왜? 그런 분들의,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들 다 바빠요. 그래서 자녀들 그렇게 그 학교 일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학교 일은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은요, 한마디로 교사들이 손과 발이 다 묶인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교육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그 교사들이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 댓글에 달아요. 야, 나 학창 시절에 선생님한테 엄청 얻어맞았다. 그 선생님 생각만 해도 아주 이가 갈린다. 그런 댓글 쓰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많아요. 옛날에는 정말 선생님들이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게 좋았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옛날 선생님들, 문제 있는 선생님들 진짜 많았습니다. 옛날에 보면요, 한 반에 보통 60명, 아주 옛날에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제동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6학년 때 졸업사진 앨범을 보니까 우리 반에 80명이더라고요. 아이들. 선생님들 놀랐어요. 이렇게 많았나? 정말. 그 80명씩 아이들을 한 반에 놓고 가르쳤을 때 진짜 질서 잡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화가 나면 정말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옛날에는 진짜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물론 때리고 맞고, 때리라는 건
선생님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질서를 잡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 선생님 마음을 이해는 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는 할 수 있다. 아, 그 많은 애들 질서를 잡기 위해서 정말 무질서한 애들 그냥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선생님도 언성이 높아지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하고 감정을 섞여서 때리기.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실제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교사 83년서부터 교사를 했는데 그때는 좀 선생님들이 애들 체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체벌. 물론 선생님도 1997년 IMF 이전에는 애들이 정말 말 안 듣고 그러면 이 손바닥은 때렸어요. 네, 손바닥은 선생님도 때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진짜 우리나라도 거의 체벌이 금지됐어요. 거의 체벌이 금지됐고 선생님도 아이들을 전혀 학생들을 때리진 않았습니다.